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오전 조계사를 비롯한 각 종단 사찰과 단체에서 일제히 봉축 법요식이 봉행됩니다. BBS 불교방송이 내일 오전 10시 조계사 봉축 법요식을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하는 등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장이 대전 광수사를 찾아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는 등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종교화합의 과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송광사에서 성보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문화재청과 소방청의 첫 합동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미완성 상태로 복원된 것과 관련해 기록으로 남아있는 6층까지를 원형으로 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진각종이 한국밀교의 중흥조이자 종조인 해당대종사 제117주년 탄생절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계사를 비롯한 각 종단 사찰과 단체에서 내일 오전 일제히 봉축 법요식이 봉행됩니다.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기치로 한 달가량 이어진 봉축 일정도 이번 주말 회항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일제히 거행됩니다. 종정 진제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이 참석하는 조계종 봉축 법요식은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됩니다. 이 자리엔 윤종원 청와대 불자회장과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법회엔 삼성 직업병 피해자 아버지인 황상기 씨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피해자 어머니 김미숙 씨,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 등이 초대를 받아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봉축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봉축 메시지는 박양호 문체부 장관이 대독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법회에선 지난해에 이어 남북 공동 발언문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만화가 이현세 씨, 김병주 전 국군불교 총신도회장, 방송인 전원주 씨 등 올해 불자 대상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BBS 불교방송은 이 같은 봉축 법요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천태종은 내일 오전 10시 구인사 설법보존에서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문덕스님이 참석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진각종은 강남 진선여관의 행원시민당에서 열리는 봉축 불사를 통해 통리원장 회성정사를 비롯한 스승들이 창종 정신을 되새기며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할 예정입니다. 총지정 역삼동 총지사는 통리원장 인성정사가 참석하는 법회를, 관음종 종로 묘각사는 총무원장 홍파스님이 참석하는 봉축 법요식을 각각 봉행합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등 전국 사찰은 봉축 법요식 이후 회양음악회와 불교문화체험마당 등 신도와 지역민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면서 한 달가량 이어진 봉축 일정을 회항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도심 사찰에서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 전통 불교 문화도 체험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8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사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경내에서 펼쳐진 국악 공연을 감상하면서 캘리그라피, 소원 모빌 만들기, 한국 전통차 시음 등을 자유롭게 체험했습니다. 조계사의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는 5월과 6월, 9월과 10월의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데 내외국인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BBS 불교방송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은 BBS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BBS TV는 내일 새벽 1시와 오전 8시 50분에는 사찰님을 조명하는 천년의 사찰, 천년의 숲을 방송하고 올해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종교 부분 금상을 수상한 영화 선종 무문관을 오늘 밤 자정과 내일 오전 11시 20분 방송합니다.
특히 BBS 불교방송과 BTN 불교TV가 공동 제작하고 조계종 총무원과 밀양시가 후원한 깊고 푸른 자비의 바다 사명대사가 13일 저녁 7시 30분과 14일 오후 3시 40분, 17일 밤 10시 40분 세 차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BS 라디오도 대표 프로그램인 무명을 밝히고와 이익선의 아름다운 초대, 주병선의 추억의 음악다방, 최다혜의 음악을 거닐다 등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다채로운 특집 방송으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움과 환희심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종교 간 화합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장은 대전 광수사를 찾아 부처님 탄신을 축하했습니다. 행정 중심 도시 세종시 영평사를 비롯한 사찰들도 부처님 오신 날 준비로 분주합니다.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르 주교가 대전 불교의 중심 사찰 광수사 경내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웃음꽃이 만발한 채 반가움으로 손을 맞잡는 주지 무원스님과 유흥식 주교, 중마고우 그 이상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대전교구청을 찾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준 무원스님과 광수사 사부대종, 오늘은 유흥식 주교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광수사로 축하의 발걸음입니다. 서로가 다문화 시대에 이렇게 다종교인들이 서로 다른 서로 인정하면 평화롭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존하고 서로를 뭔가를 서로 이해하면서 도와줄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멀리 가는 그 순례 긴 여정인데 혼자들 가려고 그러는 게 세상이 자꾸 복잡해지죠. 그런가 봐요. 같이 좀 참 좋은 말씀. 대화도 하면서 좀 보조도 맞추면서 어떤 때는 끌어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 좀 각박하고 그러죠. 매년 정례화된 두 성직자의 종교 화합 행보는 이제 대전 지역 사부대중들의 청량제로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의 가치를 더 의미 깊게 하고 있습니다. 봉축 행사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던 신도들도 절을 찾아온 이웃 종교 성직자를 보며 세상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셨는데요. 모두 다 신도님들 행복하세요. 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신도님들이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행정 중심 도시 세종에서 정부 부처와 군부대, 교도소와 교육 현장 등 쉼없는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 행복사찰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과 신도들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봉축 법회 준비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스님은 어려울수록 부처님 가르침대로 화합하고 자비행을 펼쳐야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진정한 봉축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국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처님 오심을 뜻을 기리면서 모두 함께 화합하고 또 함께 나누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런 그 삶을 다짐해야 진정한 봉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각박한 시류에도 세상 모든 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축 준비에 여념이 없는 지역 사부대중. 대전 세종 지역은 이미 향기 나는 불국토 세상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성보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문화재청과 소방청의 첫 합동 점검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전북 완주 송강사에서 함께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부분이 목재로 지어진 한국 사찰은 화재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부터 소실되거나 일부 피해를 입은 사찰이 전국적으로 251건에 달했습니다.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자칫 문화재 소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어느 때보다 화재 안전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문화재청과 소방청이 전북 완주 송광사에서 화재 안전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정문호 소방청장,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청과 이 소방청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한 점의 이 보물도 유실되지 않도록 수 없는 그 훈련 또 매뉴얼 그 이행을 늘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은 소방청과 문화재청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지키시다는 생각으로 늘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대웅전과 종루, 소조 사천왕상 등 보물 3곳을 꼼꼼히 살피고 5개 소화전과 방수총 등 소화 장비 등도 직접 점검했습니다. 소방청은 최근 전국 사찰에 소방안전 특별 조사를 실시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13일까지는 특별 경계 근무 기간으로 정해 전국 주요 사찰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 기간에는 문화재 반출 훈련 등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문화재에 대한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고 훼손되면 복원이나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문화재. 그 가치를 파악하고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와보니까 참 아름답고 멋진 우리 유산인데 항상 국민들도 신경 쓰고 관심 가져서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부산 서면의 봉축탑을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일 밤 서면 영광도서 앞에 설치된 봉축탑의 일부를 떼어내 훼손한 혐의로 회사원 50대 A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하고 A씨가 밤 11시 48분부터 6분간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부산진구 불교연합회 회장 세훈 스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더욱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 앤드류 왕자가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따라 오는 14일 안동 봉정사를 방문합니다.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봉정사를 찾아 조용한 산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다란 글귀를 남긴 지 20년 만에 그날의 감동이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안동을 다녀간 지 20회를 맞는 올해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 왕자가 다시 안동을 찾습니다. 앤드류 왕자는 오는 14일 어머니의 숨결이 배인 안동 곳곳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날 서울에서 헬기편으로 안동에 도착하는 왕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심은 구상나무를 관람한 뒤 여왕이 걸은 퀸스로드를 토대로 안동시가 이름 지은 더 로얄웨이 제막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하회마을 감년제와 항록정사를 찾아 여왕의 93번째 생일 축하상을 받은 뒤 봉정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봉정사는 웅장하고 장엄한 범종 소리로 왕자 일행을 맞을 예정입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2세인 어머니가 봉정사를 방문하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봉정사가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앤드류 왕자님이 봉정사를 방문하시는 것은 2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는 진귀한 인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가장 한국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며 안동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찾았습니다. 앤드류 왕자는 봉정사에서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앤드류 왕자님이 오시면은 1300년의 역사가 있는 대웅전과 극락전을 둘러보시고 한국의 평화와 영국의 번영,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타종 체험을 하시고 전통 벚꽃 시연을 보시고 전통 등을 감상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왕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필립공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로 왕위 계승 서열은 7위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여왕 방문 20주기를 맞아
한국 측의 요청을 여왕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앤드류 왕자는 한국 국학진흥원 장판각 관람을 끝으로 안동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한일입니다. 20년의 해체 보수 과정을 끝내고 장엄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이 완전 복원이 아닌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된 것을 두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6층까지를 원형으로 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내 현존하는 석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지난달 30일 20년에 걸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1999년 콘크리트 노후와 구조적 불안정을 이유로 해체가 결정된 뒤 길고 긴 보수의 시간이 이어졌고 마침내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20년 문화재 수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20년의 보수 과정을 짚어보며 앞으로의 문화재 수리 방식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에 만들었던 장인들의 그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그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상과 지금의 사회상이 다르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의 양식적 변화가 반영된 고대 건축의 실존 사례로 매우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창건 당시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원형 고증에 한계를 지닌 상황에서 보수 정비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형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추정에 의한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려 비대칭 형태로 남아있는 6층까지만 보수하기로 결정하고 보수 정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를 하면서 그런 많은 충돌도 있었고 또 고민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남은 부분까지만 하기로 했을 때 그 반발보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또 국민적인 인식 변화에도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보수 정비에 앞서 미륵사지 석탑은 1300여 년 세월을 지나며 상당수 부재가 파손되고 풍화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미륵사지 석탑의 남은 부분을 보수 정비하면서 원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공개했습니다. 다만 전통 기법만으로 원형 유지가 어려운 부분은 제한적 범위에서 현대적 기술을 최소한으로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 복원은 지양을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체계적인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수리를 진행해서 어떤 진정성 확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통의 재료, 흙이나 석재도 보존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 과학기술 보완으로 안정성 확보를 했다. 미륵사지 석탑은 단일 문화재로는 최장기간 체계적 조사와 수리가 진행된 사례여서 앞으로도 문화재 보수 정비의 교과서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된 형태의 복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보수 정비를 마친 미륵사지 석탑은 추정에 의한 원형 복원에 주력했던 문화재 정비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원효 스님의 탄생지 경북 경산 제석사가 설법전 상량식을 봉행했습니다. 연면적 86제곱미터 규모의 1층 한옥인 설법전은 오는 7월 완공돼 불교대학 교육관과 공양관으로 운영됩니다. 말씀 역사가 하나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런 시절의 인연과 또 부처님의 가피력과 또 대중들의 원력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석사가 또 더 큰 도량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량식은 조계종 10교구 본사 주지 돈관스님과 박물관장 돈명스님, 제석사 주지 해능스님, 최영주 경산시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진각종이 한국 밀교의 중흥조이자 종조인 회당대종사 제117주년 탄생절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면서 수행을 점검하고 교화불사의 원력을 다시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2년 5월 10일 울릉도에서 탄생한 진각성전 회당대종사를 선양하는 탄신절 불사가 올해도 국내 각 시민당에서 일제히 엄수됐습니다. 서울총인원 무진설법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만이 밤매움, 육자진원 염송 소리로 가득 찼지만 봉축의 분위기는 더욱 경건해 보였습니다. 통련장 회성정사는 회당대종사 진영에 합장하고 신교도들에게도 합장으로 예를 갖춘 뒤 최근 불거진 진각복지재단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근 진각복지재단 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신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종단을 걱정하도록 하면서 말로 다하지 못하는 상심 또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미럼정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조의 무진서원을 성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화불사의 원력을 다시 세우자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간단없이 이어져온 우리들의 수행을 점검하고 교화불사의 원력 또한 다시 세웁시다. 자주적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설계하며 새로운 불사의 토대를 마련합시다. 회성정사는 한 부처가 성도하면 국토 모두 성불된다는 종조의 가르침도 전하며 자기 성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진각종 종도들은 교육원장 덕정정사가 대독한 종조법어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지심으로 참여하고 이를 실천해 시민진리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밀로서 내 마음에 항상 인을 새겨가져 실상같이 자심하라 내 잘못을 깨달아서 지심으로 참여하고 실천함이 정도니라. 1947년 육자진원의 대지혜를 얻어 대각을 성취하고 진각종을 창교한 회당 대종사는 1963년 세수 62세 개종 17년에 무여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이틀 앞두고 엄수된 종조 탄생절 기념불사는 예년에 비해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종조의 가르침을 이어나가겠다는 서원과 의지는 더욱 확고해 보였습니다. 서울 총인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계종 스님들이 인천 지역 청년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인천사업연합회는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인천사업연합회장 성한 스님은 전달식에서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역 청년들에게 불교계가 앞장서서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고, 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장학기금 전달식에는 성한 스님을 비롯해 수미정사주지 의정스님 등 인천 불교계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 승가 모임인 자비도량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가야 유적지인 대성동 고분군 일원에서 자비탁발과 참선 명상을 선보였습니다. 가야의 숨결 따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자비탁발은 10여 명의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무건 수행하며 김해 지역 중심가를 돌아오는 상징적 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성동 고분 별개의 도량에는 눈부시도록 찬란한 부처님의 강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강명을 느껴보십시오. 부처님의 강명은 지금 여러분의 정수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 불자 300여 명이 동참한 참선 명상은 자비탁발을 마친 스님들과 함께 대성동 고분군을 순례하는 행선으로 시작돼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명상으로 가야의 숨결과 붓다의 숨결을 느껴보는 좌선으로 회항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동남부 모잠비크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모잠비크 한국대사관은 지난 8일 모잠비크 수도에서 한국문화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 영화 상영과 전통놀이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으로 한국 회화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부문별 대상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국제경쟁부분 대상에는 이반 마르코비치 감독과 우린펑 감독이 호흡을 맞춘 영화 내일부터 나는, 한국경쟁부분 대상에는 김솔, 이지영 감독의 영화 흩어진 밤이 선정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송정, 송도 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해수욕장 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광안리, 다대포, 일광, 임란 해수욕장은 7월 1일에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내일 오전 10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됩니다. 조계사 법요식에는 만여 명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히 초청된 분들의 의미가 깊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와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고 희생자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초대된 것입니다. 또 스텔라데이지오 실종선원 가족들과 서울의료원 간호사 고 서지훈 씨 유가족,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도 함께하게 됩니다.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부처님 오신 날 표어에 걸맞는 법요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계사 봉축 법요식은 BBS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